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며칠 전부터 한 어머님께서 두세 번 질문하고 계신데 정말 교대를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공감하실 겁니다. 앞으로 교대를 졸업해도 임용률이 낮아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과 요즘은 과거와 달리 학생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항의가 많아서 현재 교사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딸이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려 섞인 질문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아무리 경쟁률이 높아도 교대 임용률보다 낮은 경쟁률이 있을까요? 사범대가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몇십 대 1입니다. 심지어는 100대 1 넘는 과도 있고요. 심지어는 졸업하고 교사가 되고자 하는데 임용시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티오가 없는 거죠. 대체로 불어, 도고 이렇게 특별한 전공은 아무리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해에 뽑지 않아서 갈 수 없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대는 2대1, 3대1, 4대1 돼도 경쟁률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일은 없고요. 왜냐하면 교육 당국에서 수급 문제까지 생각해서 아마 교대 인원을 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교사가 되었을 때 학부모님들의 항의 그리고 학생들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해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대화 잘하고 학생들을 좀 더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부모님들과의 소송의 문제 또 학생들의 갈등 문제 일어난 담당 선생님들이 덕이 부족해서 또 학생들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감정상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저에게 질문하신 어머님도 지금은 학부모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 및 또 그 밖에 교가 선생님들과의 갈등을 만약에 귀한 따님이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를 드릴까? 아니면 편지를 쓸까?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릴까? 갈등이 많지 않을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담임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머님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교사가 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 큰 아들도 교원대를 나왔고 그리고 며느리도 교대에 나와서 지금 현직 교사로 재직 중에 있는데 그런 갈등들을 저에게 가끔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아야죠. 과거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선생이 무엇은 무엇도 먹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속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극복의 과정 없이 어떻게 스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갈등들이 혹시 이 다음에 교사가 돼서 있거들랑 그때도 제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저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 합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야기할 때마다 이거는 합격하는 게 문제지 그 다음이 문제일까라고 하지만 또 그것도 그것만은 아니죠. 합격이 된 이후에도 그렇고 또 설령 합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만의 교직관, 교사상을 생각해 보는 것, 또 교단에서 벌어질 일들을 우려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왔을 때 참 배부른 질문한다. 합격이나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라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성격, 성향.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질문 가능합니다. 제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적 가치 철학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것입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직에 관한 한 3, 40년 교단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합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교단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금 답변해 드린다면 좀 참고 사랑으로 학생들과 또 부모님과 대화하면 그런 것을 최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구술 면접 등등이 많이 남았고 또 이제 두세 달 있으면 수능 시험도 치르게 됩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에 창궐 해서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극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질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꺼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에 관한 질문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나오는 것 있죠. 1, 2, 3학년 초등교사의 꿈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1, 2, 3학년 02 초등교사라고 적혀 있는데도 과거에 엉뚱한 질문이 와서 힘들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엉뚱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좀 표현이 그렇죠. 느닷없는 돌발 질문이 온 거죠. 자네는 어떻게 3년 동안 똑같은 직업을 생각하고 있을까? 청소년기에 다양한 꿈과 희망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21세기에 변화무쌍한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의 꿈과 목표만 갖고 있을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다이나믹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출 질문이 실제로 있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전학간 문제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또 자퇴한 학생들, 검정고시 학생들, 무단 지각 결석 조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학습적인 측면 이외의 생활 태도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참 많습니다. 그리고 1번 문항에서 국어를 해야 되겠습니까? 수학, 영어를 해야 되겠습니까? 수학은 전반적인 수학에 관한 것인가요? 아니면 한 파트, 함수나 미적분이나 등비 수열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들. 이번에서 봉사활동은 3개를 꼭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 하면 안 될까요? 또 2개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연결시켜야 할까요? 또 갈등 관리는 실제로 갈등이 없는데 어떻게 갈등을 만들어서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부분. 저는 봉사활동 하면서 갈등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써야 된다면 만들어서 써야 되는가요? 라고 하는 부분들 참 많죠. 그리고 교사의 자질, 제가 생각한 거와 또 학생들의 생각이 다 똑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실제로 자질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써야죠. 그렇지만 내용은 여러분 직접 경험, 체험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민해 왔었던 것을 진솔하게 접근하면 되겠죠. 살짝 표현만 바꿔서. 그렇게 되면 교수님께서 내용은 다 같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12년 동안 교육받아온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뭐 특별한 경험이 있겠습니까? 공통된 경험을 어떻게 참신하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 자소서 교재에서 어느 정도 좀 설명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저희 자소서 교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교재는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좋은 자료집도 많지만 그래도 직접 제가 교단에 있으면서 또 밖에 나와서 여러분 선배를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을 저희 성실한 팀들과 함께 고민해서 만든 것이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질문하십시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